어떻게 해야지 무효인 재건축 결의가 유효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자, 이것은 재건축 결의의 하자를 치유해야만 돼요. 여기에 대한 판례를 먼저 보실게요. 판례 보시면 판례는 무효인 재건축 결의를 이럴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봐서 유효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보시겠습니다. 원고는 제1심이 지적한 무효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 사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제1차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였던 구분 소유자들에게 다시 이것을 설명하고 1심에서 재건축 결의가 무효가 됐던 이유가 바로 구분 소유자에게 이런 사업 시행 계획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사업 시행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구분 소유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서면 결의를 또 진행해야만 됩니다. 진행해서 그들로부터 구분 소유자 80%, 의결권 지분 80%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 계획에 따른 재건축에 동의하는 서면 결의를 다시 제출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종전에 무효였던 재건축 결의도 하자가 치유돼서 결론적으로 유효한 재건축 결의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만 종전에 진행됐던 건축 인허가나 대출 PF나 이런 것들이 무효로 되지 않고 다 유효하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추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 시행기에 따른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받은 날, 다시 서면 결의 받은 날 이때쯤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서면 결의 방식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원래의 서면 결의는 2018년도 하반기에 완성이 됐었어요. 그 이후에 2019년도 소송이 진행되다가 2019년도에 이게 무효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0년에 새롭게 다시 받아가지고 서면 결의 다시 받아가지고 하자를 치유했어요. 치유해서 결론적으로 재건축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지금 건물 다 지었어요. 건물 다 짓고 조만간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건축 결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종전에 하자가 있던 부분들을 전부 보완해서 다시 서면 결의를 받아서 그런 상태에서 재건축 결의를 완성해야만 된다. 그런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고 종전에 해왔던 일련의 일들, 각종 인허가 신청 이런 것들은 다 유효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